안녕하세요, 여손입니다. 오늘이 4월 7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분재나 식물을 언제 어느 때 거름을 주어야 하며 거름을 어떻게 주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열매나무에는 어떤 거름을 줘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름 얘기만 하게 되면은요 제가 머리가 아프거든요. 제가 어떠한 그 분재 채널 그러한 원장님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제가 이 거름 문제 때문에 정신병원까지 다닐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제가 정말 남한테는 제 신조가 그러거든요. 남의 눈에 눈물 내면은 내 눈물에는 피눈물 난다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여지껏 제가 50평생 이상을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분재를 하면서 진짜 정말 분재원 원장님들도 모르는 사실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어느 누구와 같이 뭐 내가 아는 정보를 누가 이렇게 빼가면은 그거를 저작권으로 이렇게 누구를 고발한다든가 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남한테 뭐 보상을 받는다든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가 아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최대한대로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물론 거름의 성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아셨잖아요. 뭐 거름은 질소, 인산, 가리세 성분이 있고 또 나무를 기를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 다음 번 햇볕, 그 다음에는 이제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번 중요한 게 거름이거든요. 사실 이 나무들이요 거름 주지 않아도 이렇게 비만 맞추고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단 세력이 좋지 않고 열매를 잘 매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시골 생활하셨던 분이나 많은 분들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마당 앞에나 그러한 야외에 이 감나무가 있으면은요 한 해에는 감나무가 참 많이 열렸다가 또 어느 해엔 또 잘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잘 열리다가 또 그 다음에는 안 열려요. 그러면은 우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해거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곧 뭐냐면은요 나무가 많은 열매를 가지고 그거를 먹여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꽃이 피면서요 다 열매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열매 나무에는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러한 거름을 줘야 하고 또 인엽, 그러니까 단풍을 본다든가 그 마삭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잎을 보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는 해당하는 거름을 주는 게 정말 거름을 잘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이 4월 7일인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댓글로나 전화로 물어봐요. 자, 예수님 과연 거름은 언제 줘야 돼요? 제 말은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으로 말해 배고플 때 밥을 줘야죠. 근데 지금 이 옆에 이 나무는 애기사과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수사에 해당이라 해가지고 수양성 수사에 해당입니다. 굉장히 품종이 귀한 품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초보 때 이 지금 애기사과가 꽃이 많이 맺혔잖아요. 근데 얘가 참 안쓰러우니까 지금부터 막 그러면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무 성격이 어떠냐면은 나무가요 꽃이 올라왔는데 지금 거름을 왕창 지금 올려놨어요. 그러면은요 나무가요 이제 먹기 살기 풍부하니까 내가 뭐 자손 번창할 필요가 없겠구나, 번식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나 뭐 잘 먹고 살자 하고요 이 열매를 싹 쏟아버린다고 떨어뜨려 버려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핀 나무들은 지금 거름을 주는 게 아니라 꽃이 이제 좀 있으면 질라 그럴게요. 지고서 손톱만하게 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거름을 주게 됩니다. 이 옆에 있는 또 이 으름나무,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으름나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열매를 매달아야 되고 어떻게 전정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게 으름나무가 아니고 일반 다른 나무라고 봅시다. 열매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 잎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으름나무라고 아니었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요 지금 거름을 달라고 지금 배고프다고 거름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는 그럴 때는 이런 잡목들은 거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꽃이 매달려 있잖아요. 꽃이 매달려 있을 때 지금 걸음을 줘보면은 이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잘 맺히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자 열매가 착화가 되었을 때 줘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제 영상을 보시고 어느 댓글에 분재 채널 댓글에 이런 댓글도 많이 달았어요. 제가 이 구스타트 그러거든요. 어떤 이제 송설삼방 조원동 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 걸음은 함부로 바꾸지 말아라, 인증된 걸음만 주어라, 걸음해를 입으니까 그러거든요. 제가 이걸 많이 이제 또 분재를 50년 이상 하신 분이 계속 쓰시던 걸음을 추천을 받아서 저 나름 이 나무들을 계속 저는 이제 제가 다른 걸음은 아예 안 줬어요. 오로지 구스타트나 마이크로 스타트만 주면서 이게 길렀어요. 그런데 저쪽 분재 채널 가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마이크로 스타트를 죽여서 나무를 다 죽였다고.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은 그분이 걸음을 너무 과하게 줘서 준 건지. 그런데요, 걸음, 이 나무는 사실은요 걸음을 주지 않아도 안 죽어요. 그런데 세력이 안 좋고 열매를 잘 맺히지 못하고 꽃이 잘 안 핀다는 거지. 그러면 어느 때 걸음을 주느냐, 나무가 배가 고플 때, 그리고 열매나무는 착화가 됐을 때. 그러면은 걸음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화학 걸음이라고 굉장히 따지는데요, 이 일본에 있는 뭐 그 모든 걸음들 음구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가면은 그거는요 그냥 그 산에 가서요 부엽토 주는 거밖에 똑같은 거예요. 이게 70% 이상이 다 개분으로 만든 걸음이거든요. 그리고 단 얼마나 발효를 잘 시켰느냐. 이 인산가리 성분은요 뭐라고 말하냐, 가성소다나 그런 거로 녹인다든가 어느 정도 화학성이 들어가야 거기에서 인산 성분하고 칼륨 성분을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순수한 천연 걸음을 주신다고 하면은요 산에 가서 부엽토를 주시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깻묵을 바르셔가지고 그거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성분들이 질소 성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가 질소만 먹게 되면은 이 줄기가 단단하게 자라지 않고 굉장히 뭐라고 하니까 연하게 자라잖아요. 줄기 성장 많이 속이 말하자면은 오동나무 잘라보면 속이 빈 것 같이 속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오동나무 얼마나 빠리빠리 커요. 빨리 커버리니까요 오동나무 잘라보면은요 속이 많이 빈 것들이 많습니다. 이 걸음이 인산 성분과 질소 인산 가리가 544, 그죠? 이 걸음 성분이 544. 그런데요 여기에 걸음을 주라겠다고요 이 화분에다가 전체 흩어져 버려서 주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주면은요 또 이게 있어요. 나무가 얘가요 밥을 한 공기밖에 못 먹는데 두 공기 세 공기 줘봐요 체해버린다고요. 그 사람으로 말하자면 체하잖아요. 근데 나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요, 나무가 미처 얻어먹지 못할 양의 걸음 더 많이 주게 되면은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설 조원동 원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증된 걸음을 주어라. 이 걸음 인증된 걸음입니다. 근데 이 걸음을 주고서 주겠다는 분들은 걸음을 너무 과하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무 걸음을 어떻게 주느냐, 적당량. 그리고 걸음을 주실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품 같은 거,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요 이런 핀셋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주느냐, 제가 약 20년 전에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조그만 화분이 있을 때 이 알맹이 이렇게 꽂아놓고 딱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딱 하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약한 이 걸음이 보통 2cm나 3cm 간격으로 하나씩 이렇게 줘도요 이게 계속 녹아 내려가면서 뿌리로 침투하기 때문에 거리 성분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걸음 주라겠다고요, 제가 좀 이제 거들 거거든요. 왕창 다 부숴놔버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요 물론 구더기도 아마 생길 의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나무는 걸음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주어버리잖아요. 뿌리가 다 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 죽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지 마시고 좀 다 걷어야 되겠네 걸음을. 다시
어느 정도 양이 좋냐? 이런 나무는 자, 약 한 2cm나 3cm 간격 이렇게, 그죠? 군데군데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어서 이 나무가 꼭 필요한 양만큼 거름을 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이 나무는 지금 거름 줄 시기가 아니라 이제 다시 걷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줘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거름을 준 것이니까 다시 이제 걷어버리고, 또 이게 거름을 흩어놓는 게 굉장히 지저분하다 하면 티백에다가 제가 거름을 담아서 주라 그러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어떻게 주느냐, 이 티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이소 같은 데서 티백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이 티백에 약 한 3분의 1 정도만 약간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름이 물을 주면 이렇게 부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군데군데, 자, 티백 좀 하나 더, 이 정도 남으면은 티백으로 담아서 약 한 3개 정도, 그죠? 자, 티백에다 거름을 담으실 때 이렇게 너무 꽉 안 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티백에 올려놓았던 거름도요,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옮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자리를 옮기느냐, 그냥 말로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라고 그러는데요, 이 한 군데만 계속 놔두잖아요. 이 잡목들은 약간의 그런 그 습이 있고 거름기가 있으면 뿌리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 한번 여기로 왔다가 조금 더 이렇게 옮겨주고, 이렇게 30일 정도가 되면은 이 거름 지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 한 30일 정도나 됐을 때 다시 한번 추비로 한 번 더 교환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또 이러한 이쑤시개요. 그리고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말하냐, 막 그냥 그 분이 흩어져 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이쑤시개를 딱 꼽아 가지고 또 이렇게 뭐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거름에 대해서요, 이거는 이제 유박이라고 하는 거름이잖아요. 말하자면은 이 알거름, 그러니까 지효성이 기른 그러한 그 거름이고, 또 이 나무를 더욱더 또 이제 그 말하면 더 부피 성장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액비를 주는 거예요. 저희들은 또 액비는 굳이 제가 구입 안 하고 이런 그런 거름들을 10대 1 물과 이 거름의 10대 1 성분으로 해서 물에 좀 담궜다가 그러자면 물거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액비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뭐 아미노산 액비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그냥 액비 검색해 보면은요, 많은 종류의 액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액비가 성분이 무엇인가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서 그 나무에 해당하는 그런 거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거름을 굳이 많이 주어서 죽이는 것보다 거름을 조금 주어서 나무를 살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거름 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을 다 정리를 하면은요, 항상 그 나무에게 거름을 줄 때는 나무가 거름을 달라고 할 때 준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꽃나무고, 저거 아까 으름나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열매가 안 달렸을 때 차후에 제가 이제 으름나무 조금 있다가 이 으름나무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나무가 순이 다 나와서 거름이 필요로 할 때에 이 거름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다음 편에 잠깐 전에 소개해드린 으름나무 열매를 잘 맺히게 하는 방법, 또 수정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